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플러스 미국 고배당 주액티브가 새로 상장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결론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단계라면 이 상품은 도구로 차분히 쓰시면 됩니다. 아직 자산을 키우는 단계라면 높은 분배율을 이유로 급히 갈아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ETF가 더 낫다는 순위를 매기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당 상품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판단의 기준을 먼저 세워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더 단순한 기준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기준을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요즘 시장은 숫자보다도 분위기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날이 많습니다. 금리는 내려갈 것 같다가도 다음날은 물가가 다시 뜨거워 보입니다.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도 주가는 이유 없이 흔들리는 날이 이어집니다. 이럴 때 투자자 마음이 제일 약해지는 지점은 내 돈이 지금도 제대로 일하고 있나 하는 불안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뒤늦은 건 아닐까 흔들립니다. 빠지면 빠지는 대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더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가보다도 분배금이 줄어들까봐 마음이 먼저 툭 꺾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배당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붙잡힙니다. 월배당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그게 마치 안전벨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배당 상품이 늘어나는 시기에 꼭 같이 커지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반드시 내 계좌가 편안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배금은 현금 흐름일 뿐입니다. 현금 흐름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의 구간에 있는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분에게는 월배당이 실제로 마음을 지켜주는 장치가 됩니다. 생활비가 아직 필요 없는 분에게는 더 높은 배당률이 오히려 판단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이 구분이 흐려질 때 우리는 시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조급함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 조급함은 결국 계속 갈아타게 만들고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할 플러스 미국 고배당 주액티브는 국내 거래소에 2026년 1월 27일 상장된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 153X형입니다. 이 ETF가 투자하는 대상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우량주들입니다. 편입되는 건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에 액티브가 붙어 있다는 건 운용사가 재량으로 비중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노리겠다는 구조입니다. 비교지수는 AKROS 미국 고배당주 20지수 원화한산 지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재무적으로 건전한 큰 기업들 중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20종목을 압축해 담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은 향후 12개월 예상 배당을 주가로 나눈 값에 가깝다고 설명됩니다. 예상치가 왜곡될 수 있으면 최근 배당 수치를 활용하는 방식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같은 업종으로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동일 분류 내 편입 종목수를 제한하는 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는 20종목이라는 구조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분산을 극대화하는 ETF라기보다 배당 수익률에 집중해 현금 흐름의 밀도를 높이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실제 공개된 상위 편입 종목을 보면 통신과 에너지, 금융처럼 배당이 두꺼운 업종들이 눈에 띕니다. 버라이즌, AT&T 같은 통신주가 상위 비중으로 보입니다. 쉐보론 같은 에너지 기업도 비중이 크게 잡혀 있습니다. 이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격이기도 합니다. 기술주처럼 화려하게 성장하는 그림보다는 배당을 계속 주려는 기업들의 무게감에 기대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 분배금입니다. 이 상품은 월배당을 목표로 하고 연 4.5%에서 5% 수준의 분배율을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게 있습니다. 목표는 약속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실제 분배금은 보유 종목의 배당과 이자 소득, 운용 과정의 수익과 비용, 환율의 움직임까지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분배금은 매번 달라질 수 있고 그 변동은 투자자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배 기준일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기준일 이후 정상 과정을 거쳐 실제로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이 상품을 미국판 고배당주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의 배당 성장 스토리보다 지금 손에 잡히는 배당 수익률을 먼저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배당 성장형 ETF는 시간이 갈수록 배당이 늘어나는 그림을 기대하는 대신 초반 체감 현금 흐름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배당형은 처음부터 현금이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지만 업종과 경기 국면에 따라 주가 변동이 크게 체감됩니다. 그래서 둘 중 무엇이 더 좋다기보다 내가 언제 현금이 필요하냐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상품의 선택입니다. 이미 배당 성장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상품이 나왔다고 기존을 전부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 성격을 섞어서 내 현금 흐름의 리듬을 만드는 쪽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보수는 연 0.23% 수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성 종목은 정기적으로 바뀌고 3월과 6월, 9월, 12월의 마지막 영업일에 정기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20종목이 영원히 고정되는 상품이 아니라 종목도 비중도 계속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이걸 장점으로 느끼는 분도 있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 상품이 나에게 맞는 자리가 어디인지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환 노출입니다. 한국에서 원화로 사고 팔아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에는 달러 환율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원달러가 오르면 자산 가치가 방어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달러가 내려가면 분배금을 받아도 전체 수익이 눌릴 수 있습니다. 환해지를 하지 않는 대신 해지 비용이 빠지지 않아 분배 재원이 덜 깎일 수 있다는 장점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장점은 언제나 내 삶의 목적과 맞아떨어질 때만 장점이 됩니다. 그럼 활용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나는 배당을 왜 모으는가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은퇴가 가까워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필요하다. 이 문장과 나는 아직 은퇴는 멀지만 달러 기반 자산을 조금씩 쌓아두고 싶다. 이 문장은 같은 배당 투자처럼 보여도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한 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 생활비 계획과 맞춰 천천히 자리를 잡는 방식이 좋습니다. 월배당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받는 돈에 익숙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배금으로 생활비를 전부 대체하려 하기보다 연금과 현금성, 자산과 함께 일부 구간을 맡기는 느낌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분배금의 일부는 다시 재투자해서 내 현금 흐름이 매달 조금씩 두꺼워지는 경험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 연금 계좌에서는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퇴직연금 계좌는 편입 한도가 따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활용하실 분이라면 내 계좌의 편입 가능 비율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반대로 아직 자산을 키우는 단계라면 ETF는 주력이 아니라 버팀목으로만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고배당 압축 포트폴리오는 업종 편중이 생길 수 있고 고배당 구간은 주가 상승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형 자산을 중심으로 두되 내가 흔들릴 때 현금 흐름이 버팀목이 되어줄 정도의 작은 비중으로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비중보다도 매수 규칙입니다. 분배율이 높다고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한 날에 정한 금액으로 그냥 사는 행동을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액티브라는 단어도 전략에 포함해야 합니다. 액티브는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결과가 운용사의 판단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상품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맡길 역할을 처음부터 작게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만 두고 나머지는 더 분산된 배당 성장형 자산이나 현금성 자산과 함께 두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운용이 마음에 들면 천천히 늘릴 수 있고 성격이 맞지 않다고 느껴져도 흔들리지 않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초기에는 한 가지를 더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거래량이 아직 얇을 수 있고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 사이 괴리율이 평소보다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화면을 보고 마음이 급해지기보다는 내가 정한 속도와 가격으로 분할 매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월배당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결국은 주식 ETF이고 주식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ETF를 바라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나는 돈이 더 자라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이 매달 들어와야 하는 사람인지 먼저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답이 먼저이고 상품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상품을 바꾸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건 상품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새 상품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좋은 상품을 들고 있어도 계속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플러스 미국고 배당 주액 팁을 보면서 배당 ETF를 고를 때 마음이 정리되는 기준을 함께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도구로 쓰되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산을 키우는 단계라면 유혹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으로 계속 쌓아가시면 됩니다. 시장 소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단순한 규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단순함이 결국 오래 버티게 하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부를 쌓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